안녕하세요, 룸스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페인트 시공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일단 문틀을 페인트 칠을 하였고요. 베란다 같은 경우는 결로 현상이 너무 심해서 탄성 코트 시공을 하였어요. 맞아요. 저희가 페인트 같은 경우는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시공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은 바꿨지만 문틀은 페인트 칠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페인트 칠을 붓으로 사용을 했고 탄성 코트 같은 경우는 붓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붓기 그것도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번 영상 저희가 되게 정성을 담아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맞아요. 자세한 공정은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고고! 해당 현장은 영상에서처럼 결로 현상이 심하고 고르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탄성 코트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탄성 코트는 최소 2가지 컬러를 혼합 후 분사를 하여 수성 페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려한데요. 해당 현장은 백색과 진회색의 펄을 첨가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그럼 시공 영상 함께 보시죠. 먼저 작업에 필요한 자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작업 전 시공할 공간을 정리하여야 하는데요. 벽면이 평평하지 않으면 고르게 분사되지 않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벽면을 고르게 하고 기존에 버티칼이나 가구 같은 것들이 있다면 미리 탈착해주세요. 못이나 튀어나온 부분도 제거하여 정리해줍니다. 이제 보양 작업을 시작해볼까요? 탄성 코트는 에어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분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 전 다른 곳에 묻어나지 않게 커버링 테이프로 보양 작업을 합니다. 창호 위 떠있는 실리콘 작업도 꼼꼼히 막아주어야 합니다. 커버링 테이프는 테이프를 먼저 붙이고 나서 나머지 비닐 부분을 펼쳐 자리 잡아줍니다. 비닐을 펼쳐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커버링 테이프 비닐을 펼칠 때에는 찢어지지 않게 결따라 펼치면 됩니다. 짧은 부분은 영상에서처럼 커버링 테이프로 다시 한번 연결해줍니다. 이제 보양 작업이 끝났으니 밑작업을 시작해볼까요? 곰팡이 난 곳이나 녹이 쓴 곳은 에나멜을 발라줍니다. 다음으로 핸디코트 작업을 할 건데요. 금이 간 곳을 메우거나 벽면 굴곡 dam차를 줄이기 위해 핸디코트 작업을 해줍니다. 일명 퍼티, 빠데라고도 불리죠. 밑작업이 끝났으면 탄성 코트를 혼합합니다. 물은 섞지 않아도 되지만 섞는 경우 5% 내외로 배합하면 됩니다. 해당 현장은 백색에 물을 살짝 배합하였습니다. 탄성 코트 외에 추가로 반짝이 펄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시공 자재들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보시는 기계는 에어 컴프레셔 기계로 페인트를 분사 형식으로 벽에 쏴주는 기계인데요. 기계의 소음이 크기 때문에 작업 전 미리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가 모두 준비됐으면 시공을 시작해볼까요? 작업을 하기 위해 1급 방진 마스크와 방진복을 입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처럼 백색 탄성 코트와 진회색 탄성 코트를 각각 트인 건에 넣어준 후 에어스프레이 작업은 보시는 것처럼 모서리 부분까지 고르고 평평하게 도포하는 것이 관건.
탄성코트는 일시적인 방수성을 지니고 있어 오염이나 습기로부터 벽면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있는 베란다에 많이 시공합니다. 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밑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들뜸이나 부푸는 현상이 발생하면 보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 도포한 후의 모습입니다. 보기만 해도 깔끔해졌죠? 밑단은 진회색 톤으로 페인트 칠을 하여 마감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틀입니다. 해당 현장은 문은 교체하고 문틀만 페인트 칠을 하였는데요. 페인트 칠을 하려고 보니 기존의 면이 너무 좋지 않아 교체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은 있었지만 계획 변경 없이 기존대로 페인트 칠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공하고자 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할 부분 전체를 타포 작업을 해줍니다. 타포 작업은 페인트의 부착면을 증지시켜줍니다. 그 다음 해당 현장에서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꼭 해야 할 작업이 있는데요. 기초 작업입니다. 시공하고자 하는 부분 외에 다른 곳에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양 작업은 필수입니다. 해당 현장은 전체 리모델링 현장으로 다른 자재들은 모두 교체할 예정이기에 별도 보양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페인트 작업면을 만들기 위해 젯소를 발라줍니다. 젯소란 목재나 철제의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고 페인트의 색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자재입니다. 페인트를 1차 도포 후 30분 이상 건조시킨 후 덧치 작업을 하였는데요. 한 번에 두껍게 칠하면 흘러내려서 얼룩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얇게 펴발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탄성 코트보다는 쉬워 보이죠? 시공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자, 대망의 페인트 견적. 견적. 이번에 탄성 코트는 두 곳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당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했고 문틀은 7개에서 4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00만 원이 딱 나왔습니다. 저렴한 편인가요? 그럼요. 이게 문틀도 칠했지. 탄성 코트, 그 어려운 탄성 코트도 했지. 100만 원이면 아주 거저한 거죠. 이번에 좀 저렴하게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페인트 공정에서 좀 꿀팁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페인트 조색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색을 나중에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하고 남은 것들을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페인트병에 담아서 모아달라고 한 다음에 그 이사하면서 이렇게 문틀이 찍히거나 하면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마감하는 데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남겨놓으셨구나. 네, 맞아요. 나도 이제 나중에 하면은 뭐 그런 것 좀 남겨놔야겠어요. 네, 이게 되게 조심한다고 해도 많이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정말 필요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되었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